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도가 심해서 이 죽음을 부르기까지 하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현주 변호사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말이죠. 자, 데이트 폭력 계속 그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네. 서로의 호감을 가지고 과거에 만났거나 아니면 현재 만나는 사이에서 이뤄지는 폭력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데 폭력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래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이 약 10,000건 정도 이르고요. 네. 이 중 90%가 형사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5년간 애인을 살해하거나 살해 미수로 검거된 가해자도 자그만치 500명가량 될 정도로 살인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네. 매년 평균 7,700여 명이 이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가 되었는데요. 네. 사실상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리고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네. 하지 못하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네. 아마 연간 10,000명을 넘어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통계가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재범률도 높다면서요? 재범률이 70%에 육박하는데요. 한 번 폭력을 당하고 또 당한단 말인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비슷한 동종범죄에 비교하면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주로 폭력 그런데 결국은 한 번 폭력을 당하고 네. 또 그 여성분이 예. 또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은데요. 네. 왜냐하면 사건 초기 데이트 폭력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 또는 네. 그냥 일회성으로 일어난 사건쯤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 싸움이었다.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 피해자 여성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가해자 요구대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해서 네. 예,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 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폭행, 상해도 있고요. 네. 협박이나 감금, 강요와 같이 일반 형법이나 폭처법에 위반되는 네. 행위도 포함이 되고 오.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상대방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하는 범죄 유형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그 통계가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 상해나 폭행이 제일 많은 거죠. 상해나 폭행이 아무래도 중하게 가장 신고가 많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뭐 여러 가지 건수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사진을 찍어서 이를 위협 삼아서 협박하는 행위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글쎄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실무상 통계 자료를 보면 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럴 때 실제로 가해자 측 진술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라든가 상대방과 계속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독점욕이 느껴지는 진술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가깝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가 본질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자친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만나주지 않는다든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했다든가 헤어지자 그랬더니 예. 그럴 땐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폭력이나 더 심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뭐 네. 두 연인 사이에 촬영이 되었던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 글쎄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안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네. 왜냐면- 신고를 못 한다는 건가요, 그럼?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성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행동이 반복이 만나지 된다면 말자, 딱 확실하게 끊어라 이거죠? 그렇죠. 또 폭행이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법률상의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도 전에 잘 알던 사이인데 또 좋아하던 사이인데 그걸
고발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로 사실은. 그래서 신고가 네. 굉장히 미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있죠. 하지만 네. 범죄는 범죄고 그 형법이나 어떤 범법적인 행위가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성인데 폭행을 당했어.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 그랬더니. 네. 그러면은 신고를 해서 그 남자친구가 뭐 처벌을 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나중에 또 그랬다가 나한테 또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그렇습니다. 않겠어요? 그 보복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신고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를 통해서 아예 상대방 가해자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법률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은 하고 있다. 네. 처벌 실태는 어때요? 그럼? 최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대법원에서는 네. 굉장히 중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살인이나 살인 미수의 경우고요. 네. 폭행의 경우는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한다든가 아까처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 여자친구니까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특히 강간의 경우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연인 사이였다는 점 때문에 유죄 입증이 어려워서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이러한 사건 혹시 맡아보신 케이스는 저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성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예, 데이트 어. 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죠. 그래요? 최근에 이런 경우 그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 또한 양상이나 실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네. 비정형화된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제도도 이런 범죄 양상에 맞추어서 좀 다양화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게? 가해자들은 대학생이 많아요? 굉장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폭행, 협박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부정행위, 네. 이렇게 서로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요? 실제 그런 사건을 많이 맡아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네. 더 중한형, 뭐 살인이라든가, 뭐 협박이라든가 감금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원 판결 사례는 그렇게 변호사님 보기에 중한 것 같지 않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에 대한 그거는 경우는 최근에 좀 중하게 선고가 됩니다만, 네. 예, 폭행이나 일반 협박 같은 경우는 실무상으로는 좀 경하게 처리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접근 금지 가처분 네. 이런 것도 많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나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네. 접근을 한다든가 하는 점을 근데 입증을 해야 되고 네. 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다는 점이 사실적인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범죄 피해자를 전담하는 저 같은 변호사를 둘 수 김현주 있는 변호사님을 필요성이 찾으면 되는 있죠. 거군요. 지금 국선 변호. 예,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요즘에 국선 변호사, 여자 변호사들의 활동이 아주 대단한 그 드라마를 제가 본 기억이 예, 나는데. 하지만 예. 드라마와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죠. 그래요? 어떤 뭐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훨씬 일찍 부각했죠. 네. 미국은 스토킹 방지법으로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네. 그 보호명령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오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화배우가 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1990년대 이를 계기로 네. 스토킹 방지법이 최초로 입법화되어서 네. 현재는 미국 모든 주에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되어서 네.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뿐 아니라 네. 캐나다나 영국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은 굉장히 이런 법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여성의 인권 문제로 보는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 굉장히. 그렇죠. 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네. 클레어법이라는 건 어떤 거죠? 2009년에 그 영국의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요? 예. 이 범인이 알고 보니까 이미 과거에도 여자친구들을 폭행하고 납치한 전력이 있던 전과자로 밝혀져서 네. 영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아까 언급하셨듯이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전과자가 70%를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클레어법 도입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적극적 도입 뭐 분위기는 없고요. 영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이제 연인 간의 폭력 전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 공개 청구 제도가 네. 정형화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연인으로부터 이렇게 폭행 협박을 받은 여성의 경우에는 네. 이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막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자, 하여튼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가 정착이 안 돼 있어서 더욱더 그 여성들이 이런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에서 네.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수사기관에 가장 빨리 신고를 하시는 근데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 폭력의 질과 양을 또 따지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폭력적인 언행, 언행.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를 증거로 채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네. 진술만 가지고 수사 관서를 찾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의 보호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걸 그러면 뭐 맞으면 진단서를 띄어간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진단서도 중요하고요. 네. 상대방이 나에게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모든 자료를 채집을 정도를 하셔서 넘었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증거로 갖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폭력을 당하고 있으니 네.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네. 여성 자체가 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해자가 대부분 처음 폭력을 휘두르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잘해주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말이죠. 예,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남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여성이 적극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더 이상 가해 남성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어 그게 보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주 변호사였습니다.